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용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발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인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이제 무지, 엄지발가락이라는 뜻이고요. 외반은 우리 몸을 중심으로 했을 때 바깥쪽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태형 선생님? 부모님들이 무지외반증이 있는 경우에 자식분들께서 무지외반증이 아무래도 있는 거는 유전성 경향이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하지만 후천적인 요인도 무시 못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신발을 신지 않는 부족이나 민족에서는 무지외반증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라는 보고도 있듯이 신발을 신는다는 것 자체가 무지외반증을 생기게 하는 한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엄지발가락 쪽에 체중이 많이 실리고 발폭을 좁게 하는 신발, 대표적인 게 하이힐이 될 수 있는데요. 무지외반증을 또 하이힐병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여성분들뿐만이 아니고 남성분들에서도 이제 무지외반증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뾰족한 신발도 많이 신고 키높이 깔창이라든지 아무래도 발의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는 신발을 많이 신는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지외반증이 있을 때 주로 이제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죠? 엄지발가락의 내측 부분, 이쪽 부분이 튀어나오게 돼서요. 신발에 자꾸 마찰이 되고 자극이 돼서 이쪽 부분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일으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체중을 실을 때 보통 한 60% 정도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지발가락이 휘어지게 되면 발의 다른 부위에 더 부하가 많이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도 동반될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 무지외반증이 내가 심한 건가 아니면 이 정도면은 괜찮은 정도인가라고 하는 걸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심한 정도는 사실 의학적으로는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발의 각도를 확인해서 초기, 중기, 말기 정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 구분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구분이 중요하기보다는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이 제일 중요하고 주관적인 증상에 따라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엄지가 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증상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환자분들께서 이제 외래 오시면 하시는 말씀들이 휘어진 지는 오래됐는데 아픈 지는 얼마 안 됐다고들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계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평생 자기는 이제 볼이 좀 넓은 편이다라고만 생각하시다가 이제 발이 걸을 때 아프니까 병원에 오시는데요. 요즘에 교정기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교정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정기도 치료 방안의 하나일 수는 있는데요. 이미 힘줄이나 인대들이 발가락이 돌아가려는 힘으로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조기만을 한다고 해서는 그 증상을 늦추거나 멈추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쪽에 튀어나와서 아픈 통증만은 조금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휘어진 뼈가 돌아오진 않으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 무지외반증이 있을 때 이게 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어떤 합병증이라든가 더 안 좋아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변형이 진행되게 되면 발 전체에 이제 일단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관절 자체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발폭이 넓어지면서 새끼발가락 쪽 뼈가 튀어나오는 것도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점차 진행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발가락 쪽에 긴장이 높아지면서 두 번째 관절에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탈구 같은 것들이 생겨서 통증을 극심하게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쪽에 이제 체중이 실리게 되면은 원래 움직임이 많지 않은 그 위쪽 관절에까지 부하가 가면서 발등 쪽에 있는 관절에 관절염이 같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보통 발에 문제가 있으면 무제반증 때문에 허리도 아플 수 있어요라고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발의 통증에 의해서 걸음걸이가 뒤틀리거나 그러면 허리나 무릎 쪽에 이제 근육통이나 건염 같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신발 안에 요만한 돌멩이 하나만 들어가도 이제 아프잖아요. 네. 이제 계속 아프게 되면 걸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뭐 발목, 무릎, 나아가서는 허리 쪽도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장기화되고 쌓이게 되면은 무제반증이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발가락 골절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발가락 골절만 하더라도 발가락이 아픈 것보다 무릎이랑 엉치 그리고 허리 쪽이 걸음이 불편해지면서 더 아파졌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분명 장기간의 발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관절, 위쪽 관절에까지 영향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발 전문이라서 그러신지 발에 골절이 생기셨었나 봐요. 네. 어쩌다 보니까 직업병이셨나 본데. 지셨습니다. 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더 많은 치료랑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같은 무지해반증 교정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다른 관절에 이제 호전이 늦거나 완전하지 않는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발가락 내측 부분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족부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제반증의 이제 초기, 중기 치료는 보존적 치료, 뭐 볼을 넓은 신발을 신는다든지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을 가라앉히는 뭐 약물 치료, 뭐 얼음 찜질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무제반증의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수술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술법이 워낙 다양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술법들이 그동안 개발되고 뭐 소개되고 시행되어져 왔었는데, 그래서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수술법이 있고 나한테는 어떤 수술이 맞을까라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